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캐입니다. 누적 관객 약 1700만 명, 정말 메가히트라는 게 뭔지 보여준 영화였던 해상 전투 끝장났던 영화 명량, 그 이전의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 한산의 예고편이 얼마 전 공개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화 도대체 어떤 작품인지 전편인 명량까지 전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까까꿍!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자, 전편 줄거리부터 호롤로로 보시죠. 때는 1597년, 그리고 임진왜란 6년. 今度こそ何としても朝鮮の国を捕らえ戦を終わらせねばならぬ。 일본 전체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왜군이 오랜 전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한 조선을 침공. 적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적선은 이미 200척을 넘어섰고 보급선에 물자들이 실리기 시작했고 인근 마을들에선 약탈한 군량들이 시시각각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섭게 한양으로 북상하는 왜군에 의해 위기에 빠진 조선군은 이순신 장군에게 이 암울한 상황을 타개해줄 것을 명하지만 들리느냐? 나는 저 소리가 7천령에서 죽은 자들의 곡소리로 들린다.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거북선마저 불타버리고 소나타카 朝鮮の捕虜たちだけを選んで船形基地に配置し火薬も十分に積み込みましたでございます。李春心は絶対生き残れるでありましょう。 잔혹하기 짝이 없는 일본군의 수장 구루지마 미치우사에 맞서야 하는 것도 모자라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왕실과 조정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조선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불리함 속에서도 전열을 가다듬는 이순신 장군.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그리고 마침내 일본은 무려 330척의 배를 이끌고 조선의 바다에 집결하는데 이들에게 대항할 조선의 배는 달랑 12척에 불과했죠. 이 무모해 보이는 12대 300의 해상전을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승리를 거두는 이순신의 웅장이 가슴에 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올드보이의 최민식, 고지전의 류승용, 연출은 최종병기활의 김한민. 스케일과 예산이 상당했던 영화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통틀어도 이런 장대한 해전 영화는 상당히 드물거니와 게다가 이 시기의 해상전을 다룬 내용은 일본에도 전무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전국시대에 태어나서 평생 싸워온 이른바 베테랑 무장으로 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시대의 다른 무장들이 총출동하는 싸움이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 입장으론 엄청 드라마틱할 텐데 오다와라 정벌이나 세키가와라 전투는 대하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영상화되지만 묘하게도 조선으로 자기네가 침입한 역사는 잘 다루지 않죠. 그런데 이걸 한국에서 제대로 뽑아버려서 영화화하고 대박이 나버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김한민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이나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팬이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일본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단순히 국뽕치사량 더하기 반일 영화로 생각하고 보면 진짜 재미를 놓치게 됩니다. 진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로 배우들의 열연과 장대한 전투 등이 포인트였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영화 한산의 예고편을 살펴보시죠. 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나니 바다 위의 성이라니 가당치도 않는. 영감은 대체 어찌 싸우려 하십니까? 아니 뭐 예고편 인트로부터 지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성을 쌓고 적을 제압하는 작전에 이미지 트레이닝 중인 전쟁의 신 충무공 이순신. 이번엔 박해일 배우가 연기하죠. 바다 위의 성이라니 라고 윽박지르는 대사는 이 하객진이라는 일종의 공성 전략을 바다 위에서 펼친다니까 가당치도 않는다는 반응인 것이죠. 이순신이 쓰고 있는 이것은 학식법도 실제로 바다 위에선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 전략의 주된 의도는 적군을 날개 형태로 포위하는 것으로 공성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상대와 병력차가 클 때 닭돌에서 들어오는 적에게 집중 공격으로 극딜을 걸고 가능한 한 아군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전략이죠. 하객진은 일본 전국시대에도 사용된 전법이지만 기마대의 월등한 기동력을 이용한 올리 지상 전용이었으나 이순신은 이렇듯 육지가 아닌 해군의 전략으로 채용한 게 신박했던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사용한 하객진의 모양을 보면 완만한 곡선의 초승달 형태인 어린 하객진이죠. 어린은 물고기어의 비늘 인자, 하객은 학학의 날개익인데요. 물고기의 비늘 모양으로 유인해서 학의 날개 모양으로 둘러싸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朝鮮征伐はなされるでありましょう。北海戦シャチオコ北海戦不安を取り除かねばならん。 그 다음은 1592년 부산포에 지어진 거대한 외성을 비춥니다. 일본이 한반도 남부 각지에 세운 일본식 성과 거점인데요. 이 외성이라는 명칭은 당연히 조선 측에서 부른 명칭입니다. 특히 이토록 성을 드높이고 철통 방어의 기초가 되는 이시가키라 불리우는 이 돌담의 축조 기술은 7세기 중반 백제로부터 전해진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 기술로 우리를 치는 데 쓴 겁니다. 거기다 오랫동안 전국시대에 길러진 무장들의 전투 경험으로 말미암아 대폭 향상된 축성 기술 레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성보다 방어력이 높고 실전적으로도 유용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외성들은 명나라에 쳐들어갈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체류할 수 있는 중간 거점이자 군량 보급로 그 자체였는데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진군 루트마다 지었는데 나중엔 북쪽의 신의주까지 건설됩니다. 특히 이 시기엔 상당수의 외성이 부산에 세워졌으며 1592년이라는 시기와 주변의 환경을 봤을 땐 가덕도에 세워진 외성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무장인 와키자카 야스하루, 변요한 배우가 연기하네요. 전장에선 조진웅 배우가 있었죠. 그는 훗날 70세가 넘은 고령이 되어서도 한산도 앞바다에서 대패했던 그날을 회고하며 한때 이순신의 암살을 주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순신을 맞이한 그 운명 이후 와키자카는 이순신뿐만 아니라 조선을 함락하겠다는 그 어떤 희망도 품길 포기하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도 믿지 않은 채 죽기 전까지 그 이름에 집착하며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에 괴로워했다죠. 어쨌든 이 시대에 그는 아직 젊고 패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해저 괴물 보카이센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보카이센은 머리 가물모, 바다해, 잠길 잠을 일본어로 읽은 것으로 아직까지 일본 측이 거북선의 실체를 모를 때 사용하던 명칭입니다. 거북선을 일본어로 읽으면 키코센이 되죠. 왜군의 당시 주력 전투함인 세큐분의 선차 옆이 관통당하는 장면을 보면 폭염이 있어 화포 같긴 하지만 뭔지 모를 큰 잔해가 떨려 나오죠. 그 다음 대패한 선박의 피해 규모를 살펴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현장에선 마치 큰 이빨 같은 물건이 발견되고 그걸 거북선에 대항할 대형 전투함인 안택선, 아타케분의 설계도의 도장처럼 쾅! 만약 아까 이 장면이 거북선에 의해 측면이 충파되는 거라면 거북선의 머리 부분에 있던 뾰족한 송곳니 부분이 남은 것일지도 모를 일이죠. 바다 위에 늘어선 왜군의 막강한 해군력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정중앙에 있는 거대한 안택선이 어쩌면 한산도 대첩 당시 하객진에서 간신히 탈출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의해 건조된 설계도 속의 배 니혼마루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두 척을 만들었다죠. 초근접거리에서 화포가 불을 뿜고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이 급하게 방향을 틉니다. 카메라도 묘하게 틀고요. 활 시위를 당기는 이순신, 김한민 감독이 활의 진심이었던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박해일 배우가 쏜 화살이 오버랩됩니다. 눈빛 보소. 일제히 화포가 불을 뿜고 왜군은 뜨거운 환영을 받고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댑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시답니다. 암요, 그러셔야죠. 마지막으로는 거북선이 왜군 안택선의 측면을 들이받는 장면을 끝으로 이번 예고편이 끝납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거북선의 모양에 대해서 특히 상부가 철판이냐 아니냐로 논쟁이 좀 있었죠. 일단 철판이 아니었다는 쪽은 기록이 없고 당시 이런 금속 보급이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일본 쪽에선 자기네들이 질만 해서 졌다는 식으로 포장하기 위해 약간 과장했다는 해석도 있고 철판이 무게 배분에도 좋지 않고 녹이 잘 쓸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다만 거북선의 강력한 방어력과 생존의 근거로 철판을 드는 쪽도 있는데 명량 때도 그랬지만 이번 영화에도 배 위에 철판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확 들이받는 거북선 붐은 다시 온다. 네, 끝으로 몇 가지만 더 정리해보죠. 첫 번째로 일본 반응입니다. 솔직히 유튜브에서도 인터넷 커뮤에서도 너나 우리가 곧잘 보게 되는 게 일본 반응인데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이런 영화를 본 일본이 왠지 발작 버튼 눌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전편 명량의 반응은 딱히 그닥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일본 개봉 당시의 제목이 기똥차죠. 배틀 오션 해상 결전. 이놈들이 일부러 2014년작을 일본에선 2019년 11월에 개봉했던 이유도 한몫하는데요.
심지어 2019년이면요. 한일 양국이 한창 무드가 나쁠 때거든요. 근데 의외로 평점이 높습니다. 아마존 별점 3.5. 가장 와닿는 평은 명량에 나오는 일본인은 일본인이 봐도 마음에 정말 안 든다 라는 건데요. 일본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면 이 어색함은 영화 6분 40초부터 바로 감지됩니다. 今度こそ何としても朝鮮のここを捉え戦を終わらせねばならぬ。天撃戦じゃ急げ。はあ、王道様。 일본 관객들은 일본인 역할을 일본인이 좀 더 많이 했으면 어땠겠느냐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쉽지는 않겠죠. 자기네 나라가 패전한 영화에서 바다에 수몰되는 역할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요. 이번 한산의 경우 과연 일본에서 개봉이 가능한가? 한다면 언제 하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둘째가 해상전의 스케일입니다. 전편 명량 때 가장 두드러진 영화의 결점이 인물 간의 드라마가 부족하다는 거였는데요. 그걸 엄청난 박력의 해상전투라는 장점으로 커버했죠. 전작은 해상전투의 길이가 자그만치 61분에 달했습니다. 아마 한산을 보러 극장에 가면 이 해상전의 길이를 시계로 재보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이번 한산은 젊은 시절의 이순신과 와키자카 야스하로의 인물의 밀도감을 더하고 해상전투의 파워풀함을 증가시킨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셋째로는 아마 반드시 국뽕 논쟁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없이 영화가 잘 될 리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당연히 국뽕도 흥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전편이 전혀 모르는 두 나라의 해전이었다면 이렇게 잘 될 리가 없었겠죠. 사람들의 감정을 끄집어내는 방법도 마케팅이고 테크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넷째로는 3편이 이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김한민 감독의 최종병기 활은 스케일감 넘치는 전투하며 다시 봐도 수작인데요. 지금은 수년째 이순신의 커리어를 몰빵하고 있죠. 명량대첩을 다룬 명량 이후 지금 보신 것처럼 한산도 대첩을 다룬 한산의 개봉을 앞두고 있고 3편은 노량으로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를 다루고 있으며 작년 6월부터 크랭크인에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흥행 기록입니다. 전작은 150억을 쏟은 CJ 영화였습니다. CJ는 제작도 하고 극장도 있어서 이 정도 흥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죠. 첫날에만 전국에서 1,500만 개 스크린을 잡았다 보니 객석 점유율이 예매율을 뛰어넘었고 독과점 논란까지 있었으니까요. 이 영화의 흥행 기록도 초유의 관심사가 될 듯합니다. 네,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포화가 터지고 목조 군선이 충돌하고 백병전도 오지는 근데 이전의 해전을 이런 스케일의 장엄함으로 볼 수 있는 영화는 드물죠. 전작은 일본군이 스모키한 눈화장을 하고 류승룡과 조진웅이 일본어를 하는 영화였는데요. 과연 한산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